네, 개장 준비 이클릭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급등이 나왔던 정유주에 이어서 간밤에 계속해서 속보로 나왔던 섹터들까지 한번 점검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주부터 체크해 보시죠. 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빚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유가도 큰 폭으로 치솟았고 오늘은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업데이트된 소식까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제장 시장을 움직였던 소식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핵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이라크 대사관에서 전반적인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다시 철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이어서 그들은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만약 가지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까지 남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만약 우리 측의 충돌이 가해질 시 주둔국의 모든 기지를 타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원유 가격은 중동에 분명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이 좀 추가로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고 있는 정책, 바로 저유가 그리고 달러의 강세를 약화시키는 정책이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의 움직임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 오르는 것 달갑지 않다라는 언급 남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에 더해서 조금 우려감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 그리고 중동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약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 좀 크게 움직여줬던 관련주들 동향 체크해볼까요? 중앙에너비스부터 흥구석유, 에스올부터 극동유화까지 정유주 관련해서 움직여줬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주사 중에서는 GS와 HD 현대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간밤 나왔던 속보 관련 소식들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자는 사이 자동차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한 판이 전체로 다 자동차였는데요. 간밤에 속보가 좀 전해져서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까지 체크해 볼게요. 우선 자동차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었죠. 이 성장성이 높고 가치가 큰 대신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던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 KRX 자동차 지수가 상승 전환했다라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보여서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허니문 랠리 기간 동안 지수 추이 9.54% 올랐습니다. 왜 오르게 됐을까요? 바로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현기차, 배당금이 높은 주식들 위주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정부가 앞으로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에 대한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된다면 자동차주도 좀 상승 전환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붙는 모습이었고요. 그 틈새 시장으로 하이브리드 시장을 잘 노렸다라는 점이 전체 산업지수에서 7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관세 소식, 바로 철강 파생상품 관세입니다. 철강 관세가 아니라 왜 파생상품 관세냐? 이 물품에 들어가 있는 철강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를 따져서 관세를 차별로 물리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 공시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건조기부터 식기세척기, 냉동고, 레인지, 오븐, 그리고 세탁기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해보면 가전제품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방법원에서 나온 공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좀 함량 기준이 책정이 되느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철강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좀 주목해볼 부분은 일단 기존에 철강 관세 부과가 되고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이 된 만큼 철강 관련해서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오늘 동향 좀 주시가 필요해 보이고요. 가전제품 안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안에 중국에서 소비 이벤트도 물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는 계속해서 동향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클릭이었습니다.